안녕하세요. 뻘정무소의 뻘짓입니다. 인터넷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 출장 수리 사기입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잘 모르거나 사실 잘 안다고 해도 이 부품을 바꿔가면서 이게 문제인지 저게 문제인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장 수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부 출장 수리 업체에서 사기를 친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문제면 나무 위키에 유형까지 따로 나와 있어.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14년 전에 MBC 불만제로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잘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주시겠지만 보통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장 부풀리기가 있죠. 고장 난 건 파워인데 메인보드도 나갔다느니 CPU도 같이 고장 났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부풀리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멀쩡했던 부품까지 수거를 해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품 바꿔치기예요. 수리를 하면서 i7을 i5로 바꾸거나 그래픽카드를 더 낮은 걸로 바꾸거나 이런 게 있고요. 고장이 난 건 맞는데 이 제품이 AS가 남았는데도 일부러 새 제품으로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고장 난 거는 이제 자기가 수거를 해가지고 AS를 또 따로 바꾸요.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과연 요즘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장을 낸 컴퓨터 4대를 준비했습니다. 증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번 컴은 CPU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이제 9버전 CPU 끼우면 잘 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해결이 되겠죠. 3번 컴은 램 불량이에요. 화면이 안 들어오는데 이제 불량인 램 하나만 빼면 바로 화면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수리 난이도는 낮죠. 4번 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실수로 전원을 꺼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건 보드 회사에 AS를 보내야겠죠. 참고로 이제 요 컴퓨터들이 모든 부품은 AS 기간이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거 하려고 방도 하나 빌렸어요. 몰래 카메라를 여기저기 달 거고요. 물론 어디 업체인지 추리가 불가능하게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는 할 겁니다. 저희 직원이랑 함께 맞이를 할 건데 저도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컴퓨터 알아요? 네. CPU는 원래 어떤 거였어요? 전에 쓰던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네, 이제 물어봐가지고 샀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새 걸 꽂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다시 꽂고 네. 했는데 근데 화면이 안 나오시는 거죠? 네. 요거 장착은 누가 하셨어요? 제가 하긴 했는데 직접 하셨어요? 제대로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켜볼게요. 네. 설치는 제대로 다 됐고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 딱 나왔습니다. 바로 아신다고요? 바로 알죠. 아, 또 꺼졌다 켜지죠? 네. 이거 네. 그 메인보드를 안 맞아서 그래요. 요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살려볼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보드를 교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업체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한 게 맞고요. 이제 여기서도 그 펌웨어는 바이오스를 얘기하는 것 같죠. 진단 자체는 잘 됐습니다. 근데 뭘 물어봐도 되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목소리 변조 때문에 이제 톤이 잘 안 들리는데 정말 친절한 톤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네. 살 때는 네. 이제 이 보드랑 네. 된다고 확인하고 그게 보드가 옛날 거라서 그래요. 모델 자체가 옛날 거라서 예, 보드가 소켓이 맞더라도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에 거 갖다 끼우면 화면 바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디 고장이고 이런 거 고장은 아니고요. 네. 이게 안에 메인보드 자체도 CPU랑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네. 펌웨어를 한번 맞춰가지고 메인보드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거예요. 다른 고장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죠. 가지고 가서 수리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만약에 맡기신다고 하면 시간은 하루? 내일 출고되시고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찰로. 네, 정찰제라서 저희가 비용 같은 경우는 공인비로 10만 원 받습니다. 네,
보드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 보드 가격이 추가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리페어 비용,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뭐 아까 보시면 말씀해주신 그 네. 업그레이드? 네, 펌웨어 업데이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리비 외에 저희가 점검비는 2만 원 발생을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네. 진행하다가 보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다가요? 네네네. 그거는 제조사에서도 네.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고객님께서 그 부분까지 리스크까지 있다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 그거를 사전에 미리 그게 약간 운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 가끔가다 하나씩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고지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로 점검비 2만 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10만 원이란 얘기죠. 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전 이 정도 공임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업체 볼까요? 램 불량인 컴퓨터예요. 일단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보드 초기화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보드나 내지는 CPU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또 저희 작업이 비용이 출장비 11,000원에 55,000원 발생하세요. 그 대신 뭐 부속 교체나 이런 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진행을 해야 아, 되겠죠. 지금 들고 가셔서. 아니요, 현장에서 할 아, 거예요. 네. 그게 오래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오. 네,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게 뭐냐? 이거는 메인보드가 아니라 메모리에. 얘는 나간 게 맞아요. 이 그래픽카드 따로 사신 거예요? HP 있죠, HP. 네. 완제품에서 뗀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렇게 구했는지 모르겠네. 여긴 되게 깔끔하게 바이오스 초기화도 해보고 램 불량인지 현장에서 체크도 다 하고 공임도 55,000원으로 뭐 왔다 갔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 친절하고 뭐 요즘은 불량 업체가 없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기까지는요. 다음이 세 번째 업체는 이제 보드가 고장난 컴퓨터입니다. 지금 증상이 이제 됐을 때 이제 불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키보드에 이게 뜨거든요.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데도 키보드에 반응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부팅 화면으로 제대로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도 안 뜨는 거고. 지금 봤을 때 네. 일단 뭐 당연히 현장에서 점검한 거고 아무래도 정밀 검사는 못했다니까 100%는 아닐 수 있는데 일단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파워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이 정도 성능이면은 못해도 850 그 정도 이상은 쓰셔야 사실 맞는 건데 뭐 700W 플러스 브론즈급이면은 일반 컴퓨터를 생각하면 나쁜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컴퓨터 성능을 생각해봤을 때 좀 모자란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파워를 체크했을 때도 조금 파워가 낮은 걸로 체크가 됐어요. 아예 죽은 건 아니라 켜지긴 하는데 파워 자체가 좀 약한 걸로 파워에서? 나오는 힘이 네. 낮다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파워가 부족해가지고 맨 처음이라 그래서 좀 굴러갔지만은 금방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아니 이거 라이젠 5 3600의 RTX 3070 Ti예요. 700W로 당연히 잘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브론즈급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 파워 테스터기 저 이거 뭔지 알거든요. 이거 알리에서 몇천 원 하는 건데 저도 당연히 있고 뭐 출력 문제 없는 파워입니다. 이제 보통 파워가 모자라면은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상태로 쓰다 보면은 부품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걸로는 파워가 좀 약해서 다른 부품들 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파워 부족 때문에 제대로 안 켜지거나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제대로 점검을 해보려면 저도 이제 센터로 들고 가서 좀 더 높은 파워로 연결해서 해보고 그래도 이제 똑같은 증상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부품들을 교체해보면서 이제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부품들 뭐 그래픽도 그렇고 CPU나 뭐 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센터로 입고를 해서 상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걸릴까요? 어차피 만약 원인이 그냥 단순 파워 문제고 이거 교체만 하면 되는 거면은 빠르면 수리까지도 내일 완료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점검을 가져가서 해보고 단순 문제면은 보통 교체만 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일단은 한번 가져가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해봐서 오늘 점검 결과가 나오면은 자재 바로 시켜놓으면은 네, 바로 연락. 빠르면 내일이라도 완료할 수 있으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거 컴퓨터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이거 일단 보드 문제세요. 이거는 뭐 파워는 둘째치고 네. 일단 화면 안 뜨시는 건 보드 때문에 안 뜨시는 거고요. 아, 그래요? 또 하나 저희가 고객님 파워 있잖아요. 파워요? 네. 파워 보니까 저 700W 저 80 플러스 브론즈급이긴 한데 네. 저 약해요. 화면도 안 켜질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CPU나 뭐 게임이나 뭐 3D 돌릴 때 뭐 CPU나 GPU 이제 전력 사용량이 높아질 때 네. 그때는 좀 모질라죠, 저거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저 파워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마라톤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 하나 내내 100m 질주하듯이 계속 뛰는 거예요. 자기 성능 이상으로 계속. 그러면 초반에는 좀 버티는데 네. 조금 지나고 나면 못 견뎌요. 안에 그리고 부품도 소용돌도 짧아지고. 그러면 파워도 교체하면 얼마예요? 파워는 지금 올리시려면 850이나 1000W급은 가셔야 되는데 파워 금액만 물론 세부 모델 따라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20 중반에서 30만 원 그 사이대 대부분 많아요. 850. 예, 850이. 네. 문자 같은 걸로 혹시 정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그 보드랑 그리고 네. 파워 모델명이랑 바꾸게 되면 뭘로 바꿔야 되는지 또 보내주시면. 네. 일단 쟤는 서비스를 진행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부품값 플러스 저희 공임이 8만 원가량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 순행이라서 완전 순행까지 다 완전 다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공임이 한 8만 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파워하고 보드 합치면 거의 8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저희 공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니 비유가 뭐 어쨌든 결론은 이제 메인보드랑 파워를 교체하라는 거고 이제 문자도 받았거든요. 뭐 100만 원 불렀다가 좀 저렴한 거 없냐고 했더니 49만 원으로 맞춰 주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뭐 에이수스 터프 B550M 게이밍 20만 원짜리고요. 시소닉 GX850 파워 얘는 22만 원 정도 합니다.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공임이 한 8만 원 하는 건 맞는 거죠. 뭐 멀쩡한 파워를 바꾸라고 하는 건 문제지만 공임 자체는 이 정도면 뭐 납득할 만한 수준이에요.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해왔습니다. 다 된 거죠? 네네, 잘 됐습니다. 아, 네, 멀쩡하게 잘 켜주시고 문제 없이 잘 켜집니다. 다행이다. 여기 이제 결제는 그럼 어떻게 해주실까요?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아, 네네. 현금가로 49만 원 내셨을 거예요. 네,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아, 만약에 영수증 근데 필요하시면 그거 부가세 붙으세요. 현금 영수증 부활. 네네. 그럼 뭐 카드나 혹은 뭐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금 때문에 부가세가 붙고 현금 영수증 하면 그럼 이제 부가세가 붙으시고 네. 아니 필요하시면 뭐 부가세 부여 받고 뭐 이제 인증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요거 이제 교체하신 것들이요. 지금 들어가 있는 보드랑 파워 거 만약에 이제 혹시 뭐 사용 중에 뭐 얼마 안 되는 또 나가거나 그러면은 얘네 이제 보증받을 수 있으려면 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챙겨서 가져온 거예요. 이체해드렸어요. 저희 한 번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 사용하시다 문제 있으시면 뭐 연락 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까 에이수스 터프랑 시소닉 골드 파워로 바꿔준다 했잖아요. 근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니 시소닉 골드 파워는 갈색이 아닌데 얘는 갈색이고 또 보니까 보드도 터프가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죠. 자, 왔습니다. 일단 원본 박스는 줬는데 확실히 문자로 안내된 거랑 다르죠. 파워는 뭐 브랜드는 시소닉이긴 하지만 더 저렴한 거, 메인보드도 에이수스긴 하지만 더 저렴한 걸로 바꿨어요. 실제 수리된 컴퓨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니 심지어 이 보드 교체도 잘했으면 몰라 이쪽에
여기 HDMI 쪽 보시면 이 IO 실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포트면 쇼트 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9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파워가 14만 원, 에이수스 보드가 13만 원이니까 한 22만 원 정도 업체가 마진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근데 안내한 거랑 다른 부품을 장착한 것도 웃긴 게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원래 고장이 난 보드는 X570이라서 이제 AS가 남아 있거든요. 또 멀쩡한 700W 브론즈 파워도 가져갔어요. 아, 이게 전형적인 불량 컴퓨터 AS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램 불량으로 업체를 한 군데 더 불렀거든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죠. 콘센트 전기기 켜놓으셨나요? 네, 콘센트는 켜져 있고. 충전기가 잘 되어 있고요. 오늘 방금 확인 좀 할게요. 오케이. 네, 모니터 정상이시고. NVMe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나 몇 개예요? 하나예요. 네, 하나거든요. 뭐지? 갑자기 사타 선을 뽑아요. 잠깐 끊었어요. 하드 분량이네요. 예.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아까 사타선 뽑는 거 보셨죠? 와, 이게 램 불량인 걸 먼저 확인하고 사타선을 뽑고 바로 바이오스 들어가서 하드 불량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하드 분량이네요. 예. 하드요? 아, 이게 불량나서 그런 거고. 아무 이상 없네요. 그거에는. 이번에 뭐 본인분께서 어떻게 점검 끝났거든요. 본인이 못하면 이제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해드리고요. 하드를 바꿔주는 거. 그렇죠, 제품을. 불량하드를 탈거하고, 정상한 장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윈도우를 설치해줘야지 운영체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요. 네, 그러면 진행 해드리면 될까요? 네. 원래 게임용 보통 500기가를 권하는데, 그냥 얘는 지금 250기가니까 하는 김에 얘는 속도가 400에서 500가 있고요. 이건 이제 SSD예요. 추가로 물어보면 돼요. NVMe는 1000을 있고요. 1000을 써요. 그러면 수치상 2배잖아요. 훨씬 빨라요. 여기 보시면은 슬롯이 있어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드가 이게 지원 안 하는 거였으면은 SSD 쓰는 게 맞아요. 어떻게 똑같이 SSD를 드려요? 치평을 해드려요. 아니 NVMe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게임 로딩이나 체감 속도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할 정도는 아닌데 뭐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NVMe 두 개 치평이고요. 하나는 500기가대고 하나는 250기가대예요. 비용은 다 해서 가격이고 따로 더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제품값이랑 윈도우 설치랑 그다음에 뭐 출장 점검, 공인 이런 거 다 포함된 가격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20만 원, 얘는 25만 원, 아, 이거는 원래 얼마인데? 얘는 20만 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같은 가격이면 어느 가격이 낫겠어요. 다른 걸로. 그렇죠. 근데 다른 용량이 차이가 용량의 차이. 용량은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500 저걸로. 500을 잡아드릴까요? 예. 그럼 바로 운동실에 들어갈게요. 네. 네. 자, 작업해도 돼요. 우선 세 번째 안 지금 화끈하게 개봉하기만. 아, 네, 세번. 네. 아, 그냥 쓰고 있어요. 아, 이제 작업할 테니까 이거 뜯고 장착하는 것도 다니시고 편하게 하면 되니까. 어째 장착하고 나중에 빼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여기 깔린 거는 못 옮겨요. 프로그램은요 다시 재설치가 원인이고 얘는 불량이에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어떤 거요? 아, 이거는 주차 보려고 뺀 거예요. 메모리. 아까 이 주차 보려고 아까 몇 년도 건지 보려고 여기 연원이 있어요. 19년도로 이제 19, 29 있어. 19하고 29 있죠. 19년도 29주차라는 거예요. 요거만 장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롯이 비어있잖아요. 그죠? 네. 아예 메인보드 직접 연결되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아, 참 재밌습니다. 기존 SSD는 분량이 맞고 뭐 램도 넌시지 물어봤는데 뭐 주차 보려고 뺀 거라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또 하이라이트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아, 램을 빼가네요. 불량 램을 빼고 가져온 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SSD 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램은 그냥 말없이 슬쩍 바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이 해놨어요. 한글이라든지 엑셀. 네, 이거는 쓰실 일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거고 설치가 다 됐어요. 아, 네. 빠르네요. 자, 여기서 AS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AS가 안 될까요?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모니터. 아니죠. 판매한 건 저는 뭔데요? SS. 그쵸? 네. 그거 왜 나머지 제가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네. 소나 CPU나 뭐 메인보드나 제가 판매한 게 아니니까 제가 AS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제가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윈도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세팅해준 거 그냥 설치해드린 거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AS 대상되는 거는 아까 그 칩 있죠? 그거에 대해서 1년 이상 AS 해드리고 어차피 매물 다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번호를 동네 컴퓨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은 저희 하고요. 그러면 들어가볼게요. 그냥은 저희 하고요. 그러면 들어가볼게요. 저희 추천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되나?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가볼게요 선생님. 원래 쓰던 거. 머리 식어버리니? 아니야 괜찮고.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선생님. 네. 아니 뭐야, 저거 CMS 뜨는 거 불법 인증 툴이죠. 뭐 뒤에 설명도 돈 받은 게 아니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당연히 라이선스 위반이 맞고요. 이제 기존 SSD도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질했습니다. 이것도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 이게 그 아까 보셨던 컴퓨터입니다. SSD 교체가 됐는데 이게 SN 코어 720 512기가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걸 25만 원 받았으니까 뭐 공임이 18만 원, 어마어마한 거고요. 컴퓨터 램도 바꿔치기가 됐죠. 그리고 이 SSD 당연히 얘는 불량이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SSD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클레브 720이 들어갔고, 작업 관리자로 램도 보면 뭐야? 아, 이거 램을 4기가짜리를 꽂아놨네. 원래 8 플러스 8이었거든요. 근데 8 플러스 4로 12기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소프트웨어 모음이라고 이제 기사분이 따로 정리해 줬거든요. 보면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다 있어. 당연히 요 저작권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글 한번 켜볼까? 켜면, 야, 이거 뭐야? 보셨어요? 여기 한글 켤 때 켜면 교육기관용. 야, 이거는 라이선스 위반이 좀 심각한데? 그런데 뭐 사실 이 정도는 또 암암리에 해주는 게 현실이긴 하죠. 뭐 이건 차치하더라도 램도 4기가로 바꿔놨고 SSD도 가져가려고 하고 기존 윈도우 있던 것도 날리고 그 불법 툴로 인증을 했더라고요. 아, 재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 지금 1번 업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컴퓨터 기사입니다. 네네네. 펌웨어 업데이트 그거 맡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봤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체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자재비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나올 것 같아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는 스펙에 비슷한 걸로 원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기가바이트나 아수스나 뭐 그런 제품입니다. 네네. 그걸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바꾸는 것만 16만 원인 거예요? 자재비가 16만 원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인비는 10만 원 나오시는 부분이고요. 공인비 10만 원에 자재비 네. 16만 원 들였어요. 예, 총 그럼 26만 원. 원이죠. 맞습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28만 6천 원. 혹시 업데이트를 해서 10만 원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어쨌든 공인비는 10만 원 나온다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수리에 성공했을 경우 수리비는 이제 10만 원 나온다 안내를 한 거고. 아, 들으셨죠? 일본 업체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실패했다고 이제 보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걸 실패한다고? 이제 두 번째 전화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컴퓨터 기사인데요. 저희 그 안에 내근에서 메인보드를 바꿔봤는데 네, 작업 중이신 거예요? 간헐적으로 화면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데요.
간헐적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네. 메인보드 문제는 또 맞지만은 CPU 쪽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PU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를 저희가 AMD 서비스 센터에다 보내가지고 AS를 받아서 조립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번에 CPU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보내야 된다고 2, 3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보드비 플러스 공임으로 28만 6천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업체는 굉장히 친절해서 믿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안 해요. 일단 메인보드 교체가 됐고요. 아니 뭐야? 이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게 지금 쿨러를 이따구로 달아놨네. 이게 심지어 이 잠깐만 있어봐. 와 그렇네. 보시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CPU 쿨러가 여기 반대쪽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통기가 되게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 CPU 쪽 바람은 여기로 나오고 얘는 여기로 나오고 여기 사이에서 이제 와류가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얘가 바람이 들어오면 얘가 밀어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CPU 쿨링이 안 되겠죠. 와 이거를 왜 이렇게 설치를 해놨을까? 여기 CPU를 AMD 센터로 보내서 이제 교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요거 시리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써몰도 약간 얇게 바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CPU 시리얼을 확인을 해보면 9JW7305. 요거 제가 찍어놨거든요. 미리. 똑같습니다. CPU는 교체가 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컴퓨터 전문가란 사람들이 아까 그 HDMI도 그렇고 이번에 쿨러도 그렇고 좀 뭔가 엉성하네요. CPU 교체 받았다는 것도 뭐 거짓말이고 되게 친절한 분이었는데 좀 의외입니다. 보드 가격이 한 14만 원 가량 하기 때문에 공임은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업체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두 군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고장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더 취했고요. 아직까지도 불량한 컴퓨터 출장 AS 업체가 많습니다. 방식도 여전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출장 기사가 이제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적고 이제 본사에서 콜을 받아서 뿌리면 출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사랑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견적을 높게 불려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불량한 행위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업체가 잘해줬다고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정직하게 하는 업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제가 이번에 이걸 찍은 이유가 이제 저희 같이 진행한 직원이 친구가 이런 불량 수리 업체에 당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업체도 당연히 불렀는데 제가 있는 지역의 담당자는 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추천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나마 가능하다면 동네 컴퓨터, 이제 실제 매장에 있는 가게에 사전에 컴퓨터 부품명 그리고 시리얼 찍어 두시고 무상 AS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보통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는 3년, 파워는 5년 정도 됩니다. 이제 무상 AS가 남아있다면 교체가 아니라 AS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논란이 된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하니까 참 이게 뭐 일부 몇 명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호도가 되고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후속 영상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